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전공 체험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성대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빵빵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채팅창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지역, 고등학교, 신청학과,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면접 사항에 대해서 학과장님들께서 직접 답해주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것들은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일정으로는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는 단과대학별 수시 대비 면접 토크쇼가 진행이 되며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과별로 오프라인 전공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셔틀버스는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대전역,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두 장소에서 운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성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최성규, 유현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공 체험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면접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내용을 남겨주는 시간 동안 제가 우성대학교 면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접 없이 성적만 100% 반영하는 일반원 전형과 학생부 70%, 면접 30%를 반영하는 일반 투전형, 자기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실질 반영 비율은 몇 %일까요? 한 20-30%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성대학교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은 4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성대학교 면접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대학교 면접 진행 방식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두세 분이 들어가시고 학생은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이 들어가서 총 15분간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성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 인성, 적극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고 합니다. 특히 우성대학교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인성과 성실성,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접을 임하는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면접 시간을 놓치면 입실이 어렵기 때문에 30분 전 미리 도착하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전에는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긴장을 풀기 위해 거울 보고 연습하기, 친구들과 연습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매우 중요하겠죠. 미소와 바른 자세, 단정한 교복은 기본이라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눈맞춤, 가지런한 손, 오므린 다리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면접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채팅창 이벤트에 답변을 해준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 이벤트에 답변을 해준 친구들의 답변을 확인하고 가장 멀리서 참여해준 친구들은 입학처에서 차후 선정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학과장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I 빅데이터 학과의 김봉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호텔 경영학과의 최대호 학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 학과의 구인혁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융합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김형태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부 세무부동산학 전공 학과장 원동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디컷 자율융합학부 학부장 노찬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학과장 박성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 한태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전공 주임 교수 박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IT 융합 학부 학부장 김원 교수입니다. 네, IT 융합 학부에는 컴퓨터 정보 보안 전공과 IT 보안 전공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과장님들께서 직접 면접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공통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들께서는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앞 교수님과 같은 내용이라면 다음 학과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교수님, 지원 동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대답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먼저 AI 빅데이터학과,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학과, 경영학 전공, 세무 부동산학 전공, 랜디컵 자율융합학부,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학과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의 장래 희망, 관심사, 고교 활동 등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어떤 계기로 인공지능에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었는데 우송대학교의 AI 빅데이터학과 홈페이지를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어서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인만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예, 지원 동기에 관해서 면접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전공 적성과 지원 동기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로는 나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솔직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답변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솔직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 전공 김영태 학과장입니다. 지원 동기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이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답변일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지원 동기는 우리 첫 번째 AI 빅데이터 우리 김봉균 학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 봤을 때 목표랑 본인의 어떤 졸업 후 목표와 연결된 그런 답변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나는 졸업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뭐 창업을 하고 싶다, 회사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입학을 원했고 찾다 보니까 우송대학교 경영학 전공이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답변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무 부동산학 전공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학과장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이제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 세무나 부동산학과 관련된 어떤 그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좀 관심을 갖게 됐던 어떤 그 계기가 있다면 그런 계기에 관련되는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에서 이 부분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보다 좋은 어떤 면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디컷 자율융합학부에 대해서 국한된 그런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동기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학부는 다른 학부들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한 후에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어떤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전공들이 전부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도 많이 제가 받곤 하는데요. 저희 학부에 지원을 하셔서 지원 동기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기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소양들을 어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하나나 두 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가고 싶은 어떤 열망을 표출하는 게 좋은 그런 지원 동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 동기 이제 매년 면접을 해보면 이게 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전공에 대한 관심 부분에 대한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유사하고 더불어서 학과 학교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함께 어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 면접 와서 과 이름도 잘못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지원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확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본인의 관심사, 내가 꼭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는 꼭 우송대학교에 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꼭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에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점을 조금 준비를 하셔서 잘 이렇게 정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목표와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며 고교 활동과 관련지어서 솔직한 답변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기를 포함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여 학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원하는 인재상이나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좋은 답변일지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학과, 글로벌 영어 비즈니스학과, 앤디커 자율영어 학부 순서대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학과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그 전공은 그 고객을 이해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그 노력을 시도하는 그런 인문학적 영역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함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성을 겸비한 학생이 전공 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공감 능력, 타인을 사랑하는 봉사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성공하는 분야가 저희 글로벌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이런 성향을 잘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 글로벌 호텔 경영학과 면접에서는 좋은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우리 지원자들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학과의 학과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전의 과거 그리고 본인의 특성이나 성격, 기억이나 경험들을 면접이란 절차를 통해서 꼭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인지를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우송대학교는 유독 혁신적이고 글로벌적인 학교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인성을 포함해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조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디커 자율융합학부 학부장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저희 학부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동안 면접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자기소개를 자기를 보여주는 건데 마치 외운 듯한 어떤 느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읽는 듯한, 그리고 좀 어떨 때는 그거를 암기했던 부분을 잊어버려서 그냥 서로 좀 무한한 어떤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의외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참 되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자기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학과에 잘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수험생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약점이 될 수 있는 단점보다 장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IT 유형 학부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 학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의 장점을 당연히 부각시켜서 본인의 장점을 잘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을 함께 제시를 해주면 그걸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게임 쪽에서는 저희가 장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열정과 끈기입니다. 본인이 열정과 끈기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단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단점은 교수님이 봤을 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걸 단점이라 생각하고 장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교수님들한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점이 굉장히 플러스 점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IT 융합학부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요즘 IT 분야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IT에 관련된 성공적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IT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때 자기의 비전을 느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에서는 각 학과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인재상이나 키워드를 포함하여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점에 장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학업 계획입니다. 학업 계획을 답변할 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이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AI 빅데이터 학과,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세무부동산 전공학과, 게임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학과, IT 유학 학부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 학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학업 계획은 과목에 대한 공부할 과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좋은데요.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AI 빅데이터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은 배우게 될 과목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저학년 때는 컴퓨터 기초, 프로그래밍, 고학년 올라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AI 빅데이터과는 엔디커 국제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열의 뭐 이런 것도 이해할 피력을 하면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는 그 경영학과, 호텔 실무와 그리고 글로벌 언어인 그 영어를 공부해서 글로벌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성공적인 학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과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이 이제 영어와 경영학과 그리고 호텔 실무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본인이 나름의 학업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부동산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무부동산학 전공은 이 전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쪽하고 부동산학 전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두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좀 이해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4년 동안 배우는 이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소화를 해서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내에 유일한 글로벌 특성화학과죠. 그래서 이제 조금 미리 내용을 보고 오시면 학과에 대한 소개를 보고 오시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공 관련된 수업을 거의 영어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뭐 저희가 영어 전형으로 영어 우수자를 뽑는 그런 전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영어를 아주 자신 있게 잘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주로 1, 2학년 때인데 이렇게 좀 영어 능력도 구비를 해야 전공 수업에서 가장 뭐 100%의 수업 이해도와 성취감도 높을 것이고 뭐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영어를 뭐 완벽하게 잘하진 않지만 입학해서 어떤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서 좀 구체적인 방안, 계획 까지 말씀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인 학업 계획 부분에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업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홈페이지에서 학과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과목들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설계를 해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잘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VR과 게임을 만드는 특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 디자인 영상 쪽에서는 모션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특별 교육 과정이 있고, IT 융합학부에는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비트 특별 교육 과정, 반응형 UI UX 특별 교육 과정, LG CNS 과정 등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연계해서 설명하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IT 융합학부 역시 앞에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데요. 다 읽고 하기 힘들다면은 IT 융합학부에는 컴퓨터 정보 보안 전공하고 IT 보안 전공 모두 양쪽 홈페이지에 재학생들이 작성한 취업 성공기하고 그리고 인턴십 체험 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학생들이 쓴 거기 때문에 신입생 예정자들이 그 학업 계획 세우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사례에서는 다른 학과들과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며 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서 나름의 학업 계획을 세워 이야기하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학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학과 안희고등학교 박지혜 친구입니다. 박지혜 친구는 100% 영어 수업이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이 있는지, 수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AI 빅데이터 학과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재학생들한테도 간혹 이제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과는 1학년 때는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2학년 때부터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영어를 충분히 공부해서 영어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 중에는 이런 부분을 영어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도 충분히 이제 본인이 사전 공부를 통해서 그 전공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 중에 영어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멀리서 온 친구 이벤트 중에서 추첨을 해보았는데요. 인천에서 미디어 디자인 전공학과 연수여고 김현지 학생에게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참여해주신 만큼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졸업 후 어느 쪽으로 진출할지 계획인지와 대한 면접 문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땡땡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게 옳을지 유명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와 같은 이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곤란해 하는데요. 이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AI 빅데이터학과,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학과, 세무부동산학 전공,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AI 빅데이터학과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직업을 이야기하는 어느 방식을 택하거나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 면접을 준비하는 거를 떠나서 본인 진로를 고민할 때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런 회사 홈페이지를 가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AI 빅데이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된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든지 데이터 분석가가 된다든지 될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채용 공고란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요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 직종이 뜨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은 아, 나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면접할 때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데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영어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영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엔디커 국제대학에 들어오시면 1학년 때 RIP라고 특별 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듣고 나면은 본인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 학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입학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우송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이 질문은 필수 사항입니다. 사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지 정해놓은 사람이 없고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전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회사를 만들어서 특정한 회사를 지정하고 그 회사에 가고 싶다든지 혹은 두루뭉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답변이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킬을 드리자면 졸업 후에 계획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인 플랜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서는 예를 들어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은지 유럽에서 일하고 싶은지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지가 궁금하고요. 융합이라고 하면 어떤 학문과 어떤 학문을 연결하는 혹은 연계된 그런 학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줬을 때 좋은 결과들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많은 심사위원이나 학과장님이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는 졸업 후에 공무원이나 교사나 군인이 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 플랜을 여러분들 미래 안에서 이야기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 부동산학 전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세무 부동산학 전공의 경우에는 사실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세무회계 분야라든지 부동산학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양성하는 게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졸업한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기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그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대신 그 분야로 가서 그 해당 분야도 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름 그 연구를 해서 그거에 맞는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면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멀티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두 개를 다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상상을 해봐서 그거를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NC소프트에 가서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은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졸업 후 계획에 관한 부분은 아직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과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시를 와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앞에 있었던 질문도 있었죠. 지원 동기, 자기소개,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졸업 후 계획까지 이렇게 전체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계획은 어떤 커다란 분야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부터 자기소개, 학업 계획, 졸업 후 계획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마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할 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다 보면 뚜렷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든 이상적인 답변이든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5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송대학교는 많은 학과에서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요. 은수 씨가 말해주시겠어요? 일단 우송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특성화 학과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학 후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인 RI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쭉쭉 향상시켜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면접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준비해두고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 영어 자기소개 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글로벌 영어 비즈니스 학과, 경영학 전공,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IT 유학 학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면접을 끝내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미처 어필하지 못한 자신의 이렇게 장점 같은 거 그런 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학과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송대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학과에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왜 우송대학교인지 왜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 퀘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물들을 마지막에 꼭 저희들한테 해주세요. 왜 우송되어야 하는지. 사실 그 이야기와 그 소재가 실제 여러분들이 우송대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고 절실함이고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면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경영전공 김영태 학과장입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질문 기회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고요. 사실 그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제안을 받았을 때 순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발력. 무조건 빨리 저 있습니다. 이렇게 순발력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면접 중간에 여러분들 내가 면접을 잘했다. 나는 괜찮다. 이런 학생도 있을 테고 면접 답변들 본인이 생각하면 나는 죽 섰다. 나는 망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면접을 잘 봤다고 느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최대한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 질문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중에 궁금했던 사항들 하나 정도 질문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면접을 잘 못 봤다, 면접을 내가 되게 못한 것 같고, 나 지금 거의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면접 중간에 본인이 답변은 못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 좀 전에 답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흘려서 아까 질문 답변 못한 거 제가 지금 정리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지막 질문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내용에서는 그 이전 교수님, 근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얼마나 그 학과 저희 경영학 전공에 들어오고 싶은지 그 열정이랑 그 어떤 이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보이면 충분히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로 그래도 일정 부분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희 과는 이제 학과 특성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과도하게 자기를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춤을 추는 친구도 있고, 뭐 노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또 의외로 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어떻게든 뭐 자기를 기억 속에 남겨야겠다 이런 지나친 좀 강박감을 특히 이제 뭐 이 미디어 관련된 과들은 좀 가지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제가 오히려 좀 자기 얘기들 좀 진솔하게 마지막으로 좀 특히 뭐 미디어나 언론 이런 쪽은 세상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대한 관심, 자기의 경험을 다 자기의 경험에서 뭐 스토리텔링은 다 시작하는 거니까 자신의 얘기, 뭐 내 주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진솔하고 담담하게 하면 이 심사위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뭐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좀 뭐 면접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좀 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뭐 이렇게 미리 과도한 준비를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개인적인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들이 꼭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이고요. 저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질문 왔을 때 학생들이 면접 오기 전날 사실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외웁니다. 그 무언가를 외운 것 중에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속상하지 않게 어찌됐든 열심히 외웠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답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미디어 디자인 영상에 꼭 붙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서 면접을 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IT 융합학부에서는 면접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의무적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면접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성대학교나 학과에 대한 열정을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짧게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꼭 물어보신다고 하니까요. 학과에 대한 열정을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준비해서 면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방에 댓글로 남겨주신 면접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의 아산고등학교 이성은 친구,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와 미디어 디자인 영상학과를 대한 차이점을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와 미디어 디자인 영상학과 학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학과의 차이점 잘 들리나요? 아니요, 기절. 예, 들리죠. 예, 그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의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미디어 아트를 주로 배우지만 좀 더 글로벌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부터 요즘 뭐 1인 뭐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그 다음에 심지어는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하고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마케팅하고 비즈니스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반을 이렇게 두루두루 배우는 뿐만 아니고 그 뉴스 리포팅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유튜브 컨텐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뉴스 리포팅 뭐 저널리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폭넓게 배우는 특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차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기본적인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미디어 창작, 제작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해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경험, 인턴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좀 더 해보고 싶은 이런 친구들에게 더 유리한 게 영어로 수업해보고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미디어 영상 학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은 우리 수업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영상,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디자인이 학과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방송 편집 이런 쪽으로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해준 이성은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온양여자고등학교 효정현 친구가 질문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입학 후에 3학년 때 해외 인턴십을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어느 지역 쪽으로 많이 인턴십을 나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학생들이 1, 2학년 동안 영어와 전공 수업을 하고 3학년이 되면 해외 인턴십 과정을 공부를 해서 이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 학과에서 나가는 인턴십 데스티네이션, 인턴십을 하는 지역은 상당히 광활합니다. 국내도 있고 그리고 사이판 포함 미국도 되고 그리고 중동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곳곳에 여러분들을 원하는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턴십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서 여러분의 적성과 그리고 취향에 맞는 목적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해준 표정한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말고도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는 궁금한 점이 없다면 여기서 저희가 토크쇼를 듣기 위해 참석해준 친구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교수님들께 초특급 비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올해 면접 때 이 질문은 꼭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송대학교 토크쇼에 참석해준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교수님과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 질문 뭐였죠? 다시 한번. 인상 깊었던 학생? 이번 면접 때 꼭 질문한다는 질문. 면접 질문. 그 교수님들께서 그 쭉 답변들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공통 질문에 포함된 것들이 앞으로 뭐 저희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할 것들이 되겠죠. 왜 우리 학교를 그 지원을 했느냐, 그리고 왜 호텔 경영학이냐, 이런 것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질문은 꼭 기억해서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면접을 본 친구들 중에 교수님께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학 전공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영학전공 김영태 학과장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10년 정도 우리 학생들 면접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 몇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인데 저희가 전공체험 행사를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세 번을 다 참석을 하고 면접장에 나타난 거예요. 제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당연히 띄죠. 여러분들 그렇게 면접 보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저희랑 이렇게 눈도장 찍고 이렇게 저희 눈에 드는 거, 저희랑 이렇게 서로 안면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전공 체험 행사가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면 여러분 면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만약 옆 사람과 답변 내용이 같다면 수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해서는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네, 면접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옆 사람, 내가 준비했던 것하고 옆 사람이 똑같이 대답하는 경우. 네, 괜찮습니다. 똑같이 대답해서 좋습니다. 말 못해서 떨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준비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송대학교 입학조합 서비스를 들어오셔서 입학 자료실에 보시면 작년도 면접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네, 바로 각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면접에 대한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학과장이 밝히는 솔직 담백한 면접 스킬 토크쇼는 여기까지고요. 답변을 도와주신 학과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송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나요? 마지막으로 면접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전공들은 모두가 창의성과 열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전공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 이 옷이나 태도나 인사하는 부분에서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면접관은 이 학생이 면접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 그냥 한번 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보다도 이 학생이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답을 할 때 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울물거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아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대답을 시도하고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모르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처럼 아주 복잡한 수학, 복잡한 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나 고등학교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잘 배우면 누구나 충분히 훌륭한 철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단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주로 수업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기가 배운 쪽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필요한 그 전공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용하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우리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추고 면접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도와준다는 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가서 뭔가를 갖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갖다가 판단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태도, 자세, 그리고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저희 보건복지대학에서는 굉장히 면접에서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은 이번 3차 전공 체험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기자는 쏠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수고한 쏠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차 전공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남은 입시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우성대학교 애송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토크쇼가 진행된 메타버스 궤도타운은 오늘 저녁 9시까지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캠퍼스도 둘러보시고 이벤트 존에서 미로찾기 게임을 하시고 치킨 또는 바나나 우유도 선물로 받아가세요.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과별로 전공체험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전공체험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9월 3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오늘 진행된 토크쇼를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토크쇼 영상을 녹화하여 우송대학교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 추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유은수 최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rial version.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은 Trial 이번 version. 3차 전공 체험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 기자단 쏠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학교의 과정대로 실습을 진행한다면 학생이 원하는 그런 부담까지 프로그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의료 경영학과 친구가 질문해주신 이야기입니다. 3학년 때 실습은 어디로 가는지 또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 채팅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경영학과 학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주로 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실습을 갑니다. 학생들 희망 직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통 의무팀이나 공무팀 이런 쪽도 하고요. 또 학생 희망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이런 쪽도 희망하면 그쪽으로 어레인지해서 드립니다. 일단 그 하는 일은 일단 졸업 후에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의 업무를 관찰하는 것이 있고 3주 내지 4주 정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실무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직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